안녕하세요. 멘토 그치입니다. 자, 2024년 새해가 밝았잖아요. 원래 제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 그 해의 10대 뉴스를 선정해서 저마다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시상식처럼 좀 깔아주세요. 짠! 첫 번째는 채용가계부 2024년 버전을 출시한 일. 가계부를 하나 리뉴얼을 하려면 개발자분도 필요하고 디자이너분도 필요하고 4명 이상 3개월 정도 올해도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항상 고생스럽지만 그래도 하고 나면 뿌듯했던 것 같아요. 지금 11월에 오픈해가지고 2달 동안 6,000건 이상 판매가 됐어요. 최근 거는 지금 못 봤는데 연말 연초라 좀 더 늘었겠지만 어쨌든 많은 사랑을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려요. 두 번째는 클래스유 강사 탑 25 선정이 됐습니다. 신혼부부 재테크 강의를 론칭을 했었어요. 제 이름을 건 재테크 강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모든 걸 다 쏟아부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2,000명 넘게 들어주셨고 매출액만 5억 원을 훌쩍 넘게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매출액이에요. 제가 받는 금액이 그건 아니고 어쨌든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강의 후기 되게 좋았어요. 5.0 만점에 5.0인데 지속적으로 강의 업데이트를 하거나 이벤트 혜택 드릴 수 있는 게 없을지 또 고민을 해볼게요.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는 유튜브 구독자가 30만을 돌파하고 인스타그램은 12만 팔로워를 달성을 했어요. 숫자가 높다고 해서 더 열심히 했고 적다고 해서 덜 열심히 했다. 이거는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하고 또 고민도 많았던 한 해였어요. 왜냐면 유튜브가 1년 사이에 3만 명이면 많이 늘어난 숫자는 아니에요. 집밥하고 요리하고 살림하는 그런 모습들을 인스타그램에선 보여드리고 있지만 유튜브에서는 조금 더 재테크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다 보니까 차라리 집밥이나 요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채널을 하나 만들까? 아니면 이 30만 채널에서 녹아들게 할까?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사실 지금도 명확하게 딱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이 채널에서 같이 운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혼자 꾸려가는 채널이다 보니까 항상 한계에 부딪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대형 채널이나 많은 분들이 나와서 같이 꾸려가는 채널, 인터뷰 위주로 가는 채널, 제가 그렇게 하고 싶지만 유튜브만 하는 게 아니고 살림도 해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가족들이랑 또 좋은 추억도 쌓아야 되고 내가 그런 환경이 되지 않는데 잘 되는 그 채널들만 바라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를 후회하는 거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제가 진정성을 담아서 채널을 꾸려갈 거고 저 믿고 올해 2024년에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제가 첫 공부에 도전을 했던 거예요. 사실 공부는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어요. SNS를 본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아는 만큼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내가 SNS를 하면서 경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기회가 왔을 때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봐요. 물론 저도 옛날에는 내가 아쉬울 게 없는데 뭐하러 파리피프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이걸 해야 되지?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잠시는 있었어요. 근데 생각을 조금 바꿔보니까 이 제품을 정말 원하는 사람에게 좋은 조건으로 혜택을 갖고 와서 최저가보다 더 저렴하게 공급을 할 수 있다면 이거는 내가 돕는 일이지 욕을 먹을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올해는 제 채널만 키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처럼 되고 싶은 분들을 서포트하고 키워드리고 싶거든요. 그거 위해서라도 내가 경험을 해봐야 되겠구나. 사실 SNS 수익화의 꽃은 공동구매 그리고 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언제까지 협찬받고 내가 원고료 받고 글을 쓰고 광고 받고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너무 떨렸어요 사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부터 해서 일부 내려놓고 제가 인스타그램에 선언을 딱 했는데 정말 신기한 거는 거의 빠져나갈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은 그때보다 더 팔로워가 늘었고요. 그렇게 남긴 분도 있었어요. 구치의 작가를 팔로우한 게 이런 이유가 아니었는데 실망스럽다 하면서 소수지만 남겨주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오케이 받아들여요. 그럴 수 있잖아요. 다 생각은 다르니까. 어쨌든 첫 도전을 했는데 제가 목표치로 세운 금액보다 2배 넘게 많이 나왔어요. 너무 떨렸거든요. 많이 안 팔릴까봐 떨린 게 아니고 이걸 구매하는 사람에게도 만족을 못 주고 나를 믿고 물건 공급해준 회사에게도 혹시나 피해를 주면 어쩌지? 나는 단 10원도 안 벌어도 상관없는데 그게 되게 부담이 컸었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다행히 제 진심이 통해서 반응이 좋았어요.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평생 쓸 수 있는 것들, 믿고 살 수 있는 것들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 다음은 올해 가족여행을 2번 다녀왔습니다. 여름에는 방콕 여행을 다녀왔고
겨울에는 푸켓을 다녔어요. 사실 가족들에게 23년에는 신경을 많이 못 썼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되게 미안했던 한 해? 너무 일 중독자처럼 그게 돈 벌려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못할 텐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무언가 하나를 키워가는 것도 재밌고 내가 아이디어 낸 게 상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도 가족들과 여행을 가면서 여름에는 시부모님과 같이 여행을 갔거든요. 가족 통장에 돈을 모아가지고 플렉스도 해드리면서 갔다 왔는데 그때 너무 행복했었고, 연말에는 아이 유치원 친구 가족 같이 푸켓에 다녀왔어요. 애들과 뭐 하루 종일 호텔에서 수영하고, 그리고 제가 생애 처음으로 비즈니스를 타봤어요. 제가 돈 모은 지 참 오래됐고 재테크한 지도 이제 8년이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탔던 건 아니었고, 제 기준에 비즈니스를 타느니 좋은 호텔 가서 경비에 더 보태지 뭐, 여행 한 번 더 가지 뭐, 이런 식으로 여행을 다녀왔었거든요. 남편이 육아휴직을 해가지고 하반기부터 제 일도 많이 서포트해주고 아이 케어도 많이 해주고 되게 고마운 일이 많았는데, 가을 겨울이면 너무 바쁜 시즌이니까 개고생만 계속 한 거예요. 휴직인데 단 한 번도 편하게 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플렉스를 할 때다, 언제 모아서 쓸래, 30대 끝자락에 한번 타보자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탔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웃긴 게 있어요. 제가 그날 공항을 갔는데 저희 구독자분을 만난 거예요.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한 거예요. 그분도 푸켓을 간다는 거예요. 어머, 저도 푸켓을 가요 했는데 시간이 같은 시간에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그분이 저한테 진에어 타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요, 저 대한항공 타요. 네, 이랬어요. 근데 그분도 대한항공 탄다는 거예요. 아, 나의 이미지가 그래, 나쁜 게 아니야 이건, 이러면서 왜냐하면 알뜰하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왔으니까. 나는 그분도 진에어 타는데 나한테 진에어 타세요? 그래서 저도 진에어 타는데 이렇게 하면 약간 말이 되잖아요. 근데 차마 그분 앞에서 비즈니스가 없다고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뭔가 실망시켜드릴 것 같은 그 느낌인 거야. 이게 거짓말은 아니고 숨길 것도 아닌데 괜히 내가 나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즈니스 타보는데 그거 알죠? 뭔가 그분이 보시기 가식이었나 혹시 그럴까봐. 보고 계세요? 그때 말씀 못 드렸어요. 죄송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봤어요.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느낀 게 뭐냐면 저는 30대 끝자락에 처음으로 타보는데 우리 아이는 유치원생이 타는 거잖아요. 저는 해외여행 20대 중반에 처음 가봤거든요. 요새 아이들이 복받았다 생각을 하면서도 아이한테 이런 비즈니스 타는 게 어색하고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벌어서 이런 토대를 닦아놓으면 이 아이는 그렇게 계속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모가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이번 24년에는 마일리지 모은 걸로 싱가포르도 한 번 더 갑니다. 비즈니스 또 타요. 나 비즈니스 타는 여자야. 그리고 23년에 저에게 첫 팀원이 생겼어요. 짜자자자. 그래서 얼굴 안 보이죠. 다이어트를 안 했기 때문에 얼굴 공개를 할 수가 없대요. 몇 년 뒤에 공개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냥 어쨌든 1인 회사였잖아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긴 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될까봐 그게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몇백만 원 월급을 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 사람이 나를 믿고 나와 함께 일을 해준다는 건 기회비용을 하나를 포기하고 오는 거잖아요. 내가 아니면 이 사람이 딴 데 가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더 안정적인 곳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직업이 아무래도 SNS 사업을 하니까 불안하잖아요. 들쭉날쭉 있고 기업으로 치면 오너 리스크도 있고 그러다가 일이 정말 턱끝까지 차올라서 안 되겠다. 지인분들에게 조언을 구했더니 나를 혹은 내 채널을 잘 알고 있고 좋아해주는 사람 그 중에서 뽑는 게 더 좋다. 그거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줘가지고 용기를 내서 올렸어요. 좋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쨌든 조인이 돼가지고 작년 한 해 도움도 많이 받았고 사실 지금도 이렇게 쪼개서 외주 형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꽤 많아요. 근데 정말 내 식구로 내가 책임지고 이 사람 데리고 가야지 하고 뽑았던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정말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고 올해 한 해도 같이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년에 이사를 했어요. 그전에는 제가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해서 월세만 계속 거주를 했었거든요. 항상 투자가 먼저였고 돈을 모으는 게 먼저였기 때문에 쾌적하게 살고 넓은 평수에 살고 이런 게 나에겐 아직 사치야. 초심을 잃지 마라. 정신 차려. 약간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쳤다고 해야 되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이제 든 거예요. 그래서 남편 설득해서 왔는데 오니까 좋더라고요. 요새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쾌적한 곳에 사는 만큼 계속 이걸 누리고 싶은 거예요. 동기부여가 되는 게 있어요.
조금 더 쾌적한 데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려봐야 알아요. 재테크적인 면에서는 23년에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시장도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항상 역전세 나지 않는지 주시하면서 대비해서 돈을 마련하는 거. 그리고 청약 중도금이 시행사에서 보증으로 나가고 있지만 여름쯤 되면 내야 되거든요. 그런 거 무리 없이 준비하는지. 그리고 23년에 처음으로 제가 커뮤니티를 만들었어요. 커뮤니티라는 게 나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언가를 으쌰으쌰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었다가 클래스 U 론칭을 하면서 그분들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선택해 준 거에 대해서, 나를 믿고 따라와 준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서 봄부터 후기 남겨주신 분들 해가지고 다 초대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계부를 전문으로 하니까 우리끼리라는 커뮤니티를 오픈을 한 거예요. 매일 가계부 인증하고 피드백 해드리고 같이 또 정보 공유도 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또 끌어내주고 회의해준다 그러면 착착착 안 돼요! 정신 차려야 돼! 착 이렇게 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벌써 1기와 2기 그리고 클래스 U의 저희 수강생 분들 통합반에 오셔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진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커뮤니티가 탄생이 되고 지금 잘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년도엔 이게 정말 저한테 큰 이슈 중에 하나였다. 마지막. 항상 연말의 마지막은 기부로 끝내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처럼 1억 원 기부, 몇 천만 원 기부 못해요. 그만큼의 능력치도 안 될 뿐더러 마인드도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기부는 제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두 돌 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던 거였어요. 한 4년 정도 지속이 된 것 같아요. 매년 저의 목표는 딱 그거였어요. 작년보다 단돈 몇만 원이라도 더 기부금을 늘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기부를 많이 하려면 내 앞가림을 잘해야 돼요. 내 본업에서 열심히 하고 진심을 다해야 하고 성실히 하면 사실 사람들이 열광해 주는 거 돈은 따라서 오거든요. 내 앞가림을 전혀 못하면서 누군가를 돕는다? 이거는 허세예요. 그것도 사실 기부도 허세예요. 나한테 돈이 많이 쌓였어요. 이거는 나 혼자만의 힘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23년에는 강의 많이 들어주셨죠? 가계부도 많이 판매가 됐죠? 그리고 마지막에 공구에서 매출 되게 많이 나왔어요. 저도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많이 부리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딱 왔어요. 한 번 기부할 때 적으면 100만 원 아니면 300만 원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또 쌓이죠. 그쵸? 착해서가 아닙니다. 제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내가 착한 사람 된 것 같네? 내가 뭔가 쓸모있는 사람 된 것 같네? 내 만족이 사실 제일 큰 것 같기는 해요. 첫 해에는 200도 못했었던 기억이 나요. 점점 늘려서 올해는 튀르키예, 지진, 해외에 한 번 하고 영화원에 한 번 하고 반려동물 카라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한 800만 원 정도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연말에 루틴 중에 하나가 31일 날에 올 한 해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대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기준을 잡아요. 이 정도 벌었으니까 이 정도는 흘려보내야. 근데 그거 내가 못 미쳤어. 좀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31일 날에 보통 채워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여행 중이어서 애랑 남편은 이제 수영하고 있고 저는 비치에 누워가지고 어디에 더 기부할까 보고 있는데 야 진짜 세상 부자 된 느낌? 돈을 쓰는데 기분이 좋은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여러분들 덕분에 제 컨텐츠든 상품이든 무언가든 다 지지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함께 한 기부가 되었다. 제가 23년에 사실 심적으로 많이 압박을 받고 힘들었던 한 해였어요. 건강관리도 되게 못했고 연말에도 아팠는데 계속 목소리가 낫지 않는 것도 제 몸을 되게 소홀하게 돌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이 반성을 했고 또 사실 자기계발을 정말 좋아하고 하고 싶은데 친구들이 새로운 거 배운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배우고 싶은데 배울 돈도 있는데 여유가 없는 거야. 본업하기도 바쁘고 맨날 컨텐츠 만들고 쳇바퀴 돌듯이 해야 되고 쳐내야 될 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저를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그럼 아이도 케어해줘야 되고 밥도 해줘야 되고 살림도 굴러가야 되니까 왜 이렇게 뭔가 나아가지 않는 것 같지? 나만 힘든 것 같지? 온 적도 있고 특히 가계부 론칭하고 CS 막 몰리고 그럴 때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얻겠다고 이럴까 생각도 했었는데 연말에 10대 뉴스를 정리하면서 어머 그래도 올해 내가 처음 시도했던 게 이렇게 많아? 그 와중에도 채널 키워가고 한 게 많더라고요. 어쨌든 더디게 가는 것 같아도 하루하루 내가 성실하게 살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목표로 했던 거에 어느 정도는 달성이 되어 있고 더 나아지고 있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제가 새해 목표도 어떻게 세웠는지 공유를 하려고 했는데 카메라가 꺼질 것 같다고 자꾸 앞에서 압박을 주셔가지고 지금 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24년 새해 목표도 세웠어요. 4가지 분야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거.
건강도 챙길 겸 운동도 할 겸 취미생활도 즐길 겸 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댄스 학원에 다닐 예정이에요. 예전에도 좀 몇 개월 다니긴 했는데 바빠서 그만뒀었거든요. 빠지는 날이 있더라도 일단은 다시 운동을 다니자. 1년 내내 다닌다는 건 또 지키지 못할 약속 같아서 한 분기만이라도 이제 클리어를 하자. 그리고 분기에 한 번은 연사 특강을 듣자. 노션 배우는 거, 뭐 시간 관리 배우는 거 이런 영역들에서 좀 도움을 받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피부 관리하는 거. 내년이면 제가 40이거든요. 매년 그래 오긴 했지만 피부과 이제 또 패키지를 끊어가지고 피부 관리도 하고 집에서 이제 팩도 더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짜봤고요. 2번째, 커리어적인 부분에서는 올해는 이제 수기 다이어리, 수기 가계부가 나올 예정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7년 넘게 꾸준히 해오고 있는 2가지 습관이 가계부 쓰기, 가계부 플래너 작성을 하는 거거든요. 내 편들과 같이 쓰고 싶어서 제작을 해보려고 하고요. 책을 쓴 지가 벌써 5년이 넘었더라고요. 올해 출간까지는 아니어도 집필을 이제 시작을 하자. 재테크 책은 아니고요. 에세이를 발간할 예정이에요. 뭐 돈 얘기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긴 하겠지만 살면서 제가 겪었던 많은 경험들 그리고 그 안에서 인사이트를 같이 녹여내서 공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SNS 수익하는 거, 코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거고, 그리고 이제 공부도 1분기에 이제 한두 번 정도는 인스타랑 유튜브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거. 그리고 가족, 올해는 해외여행을 무조건 2번 이상. 국내 여행도 한 2번 정도, 캠핑이라던가 호캉스 같은 것도 한두 번 정도 더 가고 싶어요. 올해 아이가 이제 7살이어서 내년이면 또 초등학교 입학하기도 하고 또 남편이 올해 하반기에는 복직을 하거든요. 이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올 봄에는 싱가포르 여행이 예약이 되어 있고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한 번 더 해외여행 가고 2월에는 강원도로 여행을 가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남편이랑 좀 가벼운 데이트? 지금 휴직을 해서 하루 종일 거의 같이 있거든요. 일만 하니까 자꾸 부딪히고 트러블이 나는 경우도 있고 사이가 조금 막 나빠지기도 하더라고요. 데이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재테크는 올해 제가 새로운 분야에 투자를 한다 이런 계획은 없어요. 제가 부동산에 2채를 갖고 있는데 분양받은 게 올해 하반기부터는 잔합이 일부 시작이 돼요. 잘 준비해서 납부하는 거. 지방에 있는 아파트는 역전세가 났거든요. 최근 2년 동안 이제 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고 없이 잘 마무리하도록 준비하는 거 집중을 할 예정이고요. 자, 오늘은 2023년을 돌아보고 또 2024년의 계획까지 공유를 드렸어요. 이 중에 얼마나 지켜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면 확실히 좀 책임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올 연말에 또 제가 약속했던 거 얼마나 많이 지켰는지 열심히 살았는지 이것도 공유 드릴게요. 저는 다음 컨텐츠로 또 올게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안녕.